길동무 작은도서관 관장 홍승표입니다. 작은도서관 협의회와의 인연은 좀 오래됐죠. 저희가 2012년경에 그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청도협이라고 부르는 청주시 작은도서관 협의회하고 인연을 맺어서 계속 지내오면서 많이 배우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청주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회장직도 2019년, 2020년 이렇게 두 해에 걸쳐서 맡아서 부족하나마 조금 이렇게 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이제 주로 이제 길동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저희가 펼쳐야 되는 일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늘 도서관, 뭐 책, 사람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뭔가 일을 펼쳐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길동무 도서관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 도서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 도서관은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제가 종교에 몸담고 있으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에 몸담고 있으니까 그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이제 교회 간판도 달고 뭐 그러면서 또 도서관 간판도 이렇게 달고 그러니까 교회 간판이 좀 큰 편이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도서관 간판이 좀 작은 편이었어요. 그때는 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교회 기관 쪽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기 교회구나. 그러니까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교회 간판을 줄이고 나중에 내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서관을 하게 됐죠. 이제 그게 청주 작은도서관 협의회와 인연을 맺게 되는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등록도 하고 시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교회와 연관되어 있고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인테리어를 다른 뭐 이렇게 성화나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책을 이렇게 둘러놓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책에 관심이 많고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고, 책과 같이 있으면 좀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확대되다가 완전히 이제 작은 도서관 중심으로 그렇게 도서관 운영 그거를 뭐 굳이 말하자면은 제가 어떤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의 중심으로 삼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때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그거는 아마 지역성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청주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와 그 다음에 청원군 작은도서관 협의회가 있었잖아요. 그 통합청주시가 되기 전에 그때는 청원군 작은도서관 협의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중심으로 돼서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지 않아도 청원군 도서관 협의회의 중심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많게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역할을 좀 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아마 백영기 관장님도 처음에는 그 청원군 자궁도서관 협의회에 있었던 것 같고, 그 다른 분들은 이제 같이 들어와서 나중에 통합해서 활동한 분들은 많지 않지만 청원군으로 활동할 때는 그렇게 활동을 한 목회자들이 꽤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자궁도서관과 깊이 연관 있고 중심이지 않았나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는데, 그 숫자나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거나 중심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도 몇몇 열심히 했던 분들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인 그 교회의 비율로 볼 때는 그 비율 안에서 작은도서관이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막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막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앞장서서 하지는 잘 못하는 성격인데, 이제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아내가 그때부터도 페이스북을 열심히 했었고, 우리의 활동 같은 것들을 조금씩 알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김용규 시의원도 지내셨던 그분이 회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청도역 회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아마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면서 여기에 우리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고, 찾아오셔서 협의회에 가입을 권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활동하면 정보 교환도 되고 또 서로 힘이 될 것 같다. 지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까지는 관하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예 안 하고 그냥 힘들어도 우리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종의 그런 것들을 좀 약간 깨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그 계기가 된 거는 그 김용규 회장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권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금소환협의회에 들어가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2012년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그 전부터도 저희가 활동을, 그러니까 저는 2006년 겨울에 개척을 했으니까 2007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막 시행착오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 간판이 크게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거의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상태였다가 그때 한 12년 그 즈음부터 조금씩 이제 의식을 바꿔가고,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뭐 그 교회 간판 같은 것도 좀 줄여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던 차에 청주시 자금도서관 협의회를 만나게 되면서,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자금도서관으로서의 명실공히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때가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뭐 준비 기간이었다고 거의 볼 수 있죠. 문은 열어놨었지만 제대로 잘 안 됐었고,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뭐 2007년부터 따지면 뭐 한 4, 5년 그런 정도는 그냥 좌충우돌 어떻게 해야 되나 중심을 못 잡고 고민하고 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입장이었어요. 따라가는 입장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회장을 맡게 되는 즈음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협의회를 활동을 하니까 시하고는 이런 관계로 맺어지고, 또 시에서 보조금 사업 같은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들에 협의회에서 가입해서 조금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도움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폭넓게 알게 됐죠. 그리고 청주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에 들어가니까 도서관들이 어떤 작은 도서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임원할 사람들이 다 거쳐가시고 나니까 임원할 분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건들이 다 보시다시피 이제 빤한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이제 뭐 보통 작은 도서관에 3주체가 있다고 말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 그 다음에 어떤 공공단체 같은 데서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공공주택이잖아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 특색들이 있는데, 이 공공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입김이 너무 세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고,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모르고, 그리고 공공단체는 단체의 장이 역시 따로 있어서 언제 발령을 낼지도 알 수 없고, 그냥 약간의 처음에는 인테리어 개념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무를 주 임무로 한 직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임무도 주면서 너 작은 도서관도 네가 맡아서 해봐. 그런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거나 뭔가를 해도 여기서 그 사람이 결정을 못 해요. 가서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일이 늦거나 지체되거나 아니면 잘 그분이 이제 결정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제하고 나니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회장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그런 일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조용히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각 도서관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갖고 가기가 좀 쉽지 않고 그 적극적인 활동들을 많이 펼쳐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집중되는 어떤 도서관이 있고 한 반면에 또 소화되는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냥 협의회라는 말 그대로 각 도서관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선에서만 돕고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모여서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나가는 정도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는 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에 좋았던 거는 역시 이제 처음에 열심히 활동하셨던 김용규 회장님이나 조금 너무 앞서 나가지 않나 싶은 마음도 저 개인으로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정수 관장님 같은 경우 열심히 하거나 오혜재 관장님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의 활동이 저는 역시 협의회라면 또 그렇게 나가는 게 더 걸맞고 의미가 있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늘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도 그래서 너무 시간이 벌써 2019년, 20년 제가 회장했을 당시부터도 벌써 5년, 6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자료가 뭐 있나 봤더니 포럼 자료일 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포럼도 항상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의 정체성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사실 그것 때문에 정책협의회에서 포럼을 계속 해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다른 활동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진 활동 가운데서 예를 들면 뭐 책잔치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래를 한다든지 또 뭐 그때는 이제 선진 도서관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웃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도서관을 뭐 견학 내지는 탐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매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지? 왜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다 다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의회를 모여야 되는 이유는 뭐야? 그렇게 했을 때 뾰족한 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론을 통해서 뭔가 모아지지가 않으니까 항상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하면서 늘 힘들고 동력으로 모아지지 않고 그런 아쉬움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포럼을 통한 우리의 정체성 고민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거가 생각이 나고 특별히 지금 돌아보니까 2019년, 20년은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던 때이기 때문에 더 막 혼란스러웠고 문을 닫으라고 막 그래서 그 보니까 우리 이재복 관장님이 거기 너무 폭력적인 것 같다. 뭐 해주는 건 없고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문 닫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 작은 도서관으로서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고민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게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는데 그러면 협의회에서 나서서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당신들 일방적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누군가 나서서 싸워주고 조율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협의의 힘이 약해지면 그걸 개인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미 그것들이 뭔가 성과를 내고 일을 이제 추진해 보려고 그러면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가 버렸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발빠르게 대처하려면 역시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는 썼지만 실제적으로 만만하지 않았어요. 만만하지 않았고 그리고 회장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인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이어서 본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단체에 뭐 장을 맡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단체와 지자체가 서로 연결을 맺고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라면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기 어렵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고민이나 그의 어려움을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는 나가서 부딪혀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으면서까지 어떤 타협이나 또 협력이나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거가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도서관의 정체성이 무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거기서 협의된 그런 걸 가지고 만나서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정말 두드리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 이루어 가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세우면서 그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시일 내에 이게 이루어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그 습성이 있을 것이고 또 이루어왔던 어떤 자기들이 누려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팍 열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에 신뢰도 쌓여야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함께 돕고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당신이 열어 이렇게 말할 수도 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조금 멀리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기에는 성도협의 힘이 그렇게 그 부분이 그게 참 늘 안타까움으로 남는 거죠. 이제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 그 초롱이네 도서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또 우 관장님 오래전부터 작은 도서관의 어떤 전체적인 출발점에 있다고 할 만큼 이제 일찍 시작하셨고 또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대외적인 활동도 하셨고 또 본인이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연령대도 비슷해요. 그래서 만나면은 뭐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늘 고민되는 이야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청도협을 좀 더 공고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길이 있을까? 뾰족한 답이 잘 안 나와요, 문제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공무원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도 이제 협의회는 더 하겠지만 어쨌든 공무원들하고 자꾸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여건 속에 있고 또 이거 적극적으로 펼쳐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작은 도서관이 내칠 수는 없고 확 쌓아안고 정말 대등한 관계에서 같이 나가자니 그러기에는 뭔가 탐탁치 않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늘. 그래서 공공성을 띠니까 이제 아까 그 코로나 상황도 그랬던 거예요. 공공성을 되니까 너희도 공공 도서관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 말 잘했다. 그럼 공공성을 띠니까 우리도 공공성에 맞는 지원과 협력을 해. 그러면 누가 해라 그랬어? 너희들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그럼 자기들은 이연령 비연령 하고 싶은 대로 유리할 때는 와서 같이 하자. 그러다가 또 자기들이 불리하면 니들 원해서 하는 거잖아.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타개해 나가려면 결국은 그 로비라고 할까요? 어쨌든 정치인들하고도 만나가지고 작은 도서관에 관한 조례나 법들을 더 공고히 하는 거 이외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강제 조항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로비라는 것도 다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뭐 정보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과 애정을 자금소관 협의회에 쏟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각자 처한 또 그 임원들의 그 여건이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관계나 힘겨루기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뤄내려고 할 때 늘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저앉게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그런데 네, 저는 뾰족한 수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 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지금 임원분들께서 찾아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협의회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굽신거려야 된다는 느낌이 들 그런 느낌을 아마 받고 왔을 때 제가 나타냈다는 반응이 아닐까 싶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시민과 시의회 의원들을 생각해 보면 시의회 의원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공손한 자세로 와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계급적으로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활동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떡고물이라도 하나 더 떨어지는 거를 기대하면서 공손한 자세로 그걸 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역시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청도협이 조금 더 힘 있는 자세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근데 저들이 볼 때는 그냥 뭐 이런 정도인데 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약한 요런 정도의 인식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느낌 같은 것들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는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가 회장에 대해서 만나러 갔는데 그 전에 해왔던 관계들이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저는 한 시민으로서 그냥 뭐 협의회 회장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발끈해가지고 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막 그런 화를 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은 화가 났어도 한번 호흡을 더 고르고 좀 더 능숙하고 여유롭게 만나면서 얻어낼 걸 얻어내고 했어야 되는 것이 회장으로서는 맞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보게 되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쨌든 회장 2년 하면서 그게 이렇게 만만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출발부터, 그러니까 임원 조직을 꾸리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어려운 일인 걸 아니까 쉽게 이렇게 부탁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그때 분위기는 회장이 알아서 해야 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려고 회장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만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마땅한 대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임 1년 가능한 거야. 해체계도 돼 있잖아. 네가 1년 더 해. 이런 분위기가 그 역대 임원단 내지는 이제 그 역대 회장단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2년을 했는데 돌아보면 그래도 저는 인복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이성현 씨가 총무로 본인이 하겠다고
나선 경우,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도 역사상에 없었어요. 다 누군가 부탁을 했지 본인이 나서서 한다 그런 경우는 없는데, 저는 어쨌든 복이 많아서 본인이 하겠다 그러고, 굉장히 이성현 씨가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고, 청도해본 잘 몰랐지만 서로 상의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했던 시간이었고, 그런, 뭐, 나머지 임원분들도, 잘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역할들을 잘 맡아주셔서 제가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만 하면서 넘어올 수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마음고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는, 뭐랄까, 좀 힘이 빠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길동무도서관 좀 챙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길동무도서관 안에서도 하고,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좀 길동무도서관에 좀 올인해 보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한두 번은 또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몇 번 또 못 나가니까, 또 그냥 그게, 예, 그냥 뭐 습관처럼 돼버려서, 잘 하시겠지. 그냥 간신히 회비만 내는 정도? 이제 그런 정도가 되었고요.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세대가 바뀌었구나. 제가 뭐 나이가 많다는 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의 세대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가니까 그 시대에 맞게 자본도서관 협의회도 이제는 다른 형태로 접근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뒤로 좀 빠지게 되는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시대가 바뀌어간다, 그런 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이제는 필요 없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중심적인 고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더 뒤로 좀 빠지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저런 복합적인 것들이 합해져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뭐 표현이 그런데, 그 뒤에도 끝나고 나서도 제가 뭐 교육위원장 이런 거를 그냥 이름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끌어안고 교육위원장으로서 뭔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구나,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좀 들었고, 예, 뭐 그래서 신압으로 이렇게 자꾸 더 뒤로 물러나게 된 거 아닌가. 네, 지금도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 또 그렇게 되니까 탁 용기를 내서 툭 이렇게 또 앞으로도 나서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임원단 회장도 하고 이랬던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네, 뭐 또 어떤 이렇게 뒤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하는 역할로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좀 할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아까 오혜자 관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듯이 뭐 그런 역할들이 좀 있다면 뭐 또 같이 뭔가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뾰족하게 그런 게 저로서도 잘 안 보이고, 이제 지금 협의회 구조상 안에서도 뭐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지는 제가 그냥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엉거주춤? 예, 그냥 길동무도서관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